이데일리 TV입니다. 포스코케미칼, 바이넥스, EID, 바른손 ENA, 넷마블, YMC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글로비스, 이덴텍, 하나시스템, LG전자, SK이노베이션을 담았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세방, 네이버, 지어소프트, 테크윙, 테스나, 까뮤 ENC, GST까지 선정을 했고요.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위메이드, DNC미디어, S51, 모아텍, 파워로직스, 현대글로비스까지 담았네요. 네, 오늘 전체적인 관심주들 좀 어떤 것들이 올라왔다고 보세요? 네, 아직은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의 흐름이다 보니까 예. 좀 개별 종목 흐름이 좀 더 이어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의 관심도 여전히 좀 있었고요. 그리고 유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약간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쿠팡 상장이나 예. 이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관심주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어떤 종목일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을 선정해 봤습니다. 예. 결국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결국엔 시장이 쉬고 나서 다시 가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도 전기차 관련된 부품 주들이 상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최근에 좀 많이 좀 쉬었다가 그 쉬었다라는 게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좀 쉬었다가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좀 포스코 케미칼 좀 선정해 봤는데, 어쨌든 이제 그 2차전지 소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그러한 걸 여러 기관을 통해 가지고 좀 계약도 관계된 게 있고, 또 원재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포스코 케미칼이 작년에 엄밀히 따지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까지 본다라면 전 15만 원 충분히 그 이상 갈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예. 이제 한 2달 정도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지난주 오늘 해서 이제 고점을 돌파시키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라서 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18만 원, 17만 원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만 원 선까지도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히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한 20~30%는 더 오를 수 상승할 있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38%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15만 원 선이니까 지금 신규 네.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네. 분석이신 걸로 듣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도 그렇고 이런 종목도 네. 그렇고 보면은 약간의 쉼이 필요한 건 맞는가 그렇죠. 봅니다. 예. 충분히 어떤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특히 기간 조정으로 흐름을 잘 마무리한 기업들이 그 다음에 2차 상승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전 포스코 케미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GST라는 기업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GST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콜드체인 관련해 가지고 관심도가 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실제 콜드체인 관련해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왜 그러냐면 원래 하던 사업이 뭐냐면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이런 IT 관련해서 발생하는 가스, 이게 좋지 못한 가스를 제거하는 기업인데, 그러한 가스들은 보통 저온에서 응축시킨 다음에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다시 재처리를 하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IT 시장이 계속해서 화랑세를 보인다면 반도체 여파,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잘 오르는 것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역시 GST에 관계된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 회사가 같이 하고 있는 게 냉동 관련돼서의 운송입니다. 풀무원이든 이런 음식료 관련된 업체들하고 이미 이런 관계를 맺어서 배송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 화이자가 됐든 모더나가 됐든 어찌되었든 콜드체인, 저온 운송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GST가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콜드체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고, 예. 그러한 것들이 테마가 좀 맞물리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저는 오늘 5%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 1차 상승 주고 나서 조정 후 다시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저는 한 25,000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열려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1,500원, 뭐 22,000원, 하여튼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 신규 매수 관점도 보고 계시고 지금 21,800원대인데요. 25,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이쪽뿐만 아니라 콜드체인 관련주로서도 지금 어쨌든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GST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네요. 네, LG전자 선정을 해봤습니다. LG전자. 네, 예. 뭐 최근에 좀 조용했죠. 애플카가 LG전자가 먼저 애플카 관련돼서 어떤 협업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슈가 현대차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LG전자가 좀 소외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 현대차에서는 협업을 안 하기로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LG전자 역할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LG전자는 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주,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고 전장 부품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협업을 한다라면 지금 전장 부품 사업 부분 관련해 가지고 협업이 상당히 기대가 할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꼭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전 시장에 대해서의 매출 증가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해소가 된다라면 더 커질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제일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단추가 이제 스마트폰 MC 사업 부분인데 MC 사업 부분은 뭐 매각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쪽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시켰고 적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주 뭐 큰 악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적자가 축소되는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본다라면 저는 LG전자 이번에 어쨌든 시장이 뭐 어쨌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좀 크게 갈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 LG전자가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6만 원 대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20만 원대 목표가 여전히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만 원대. 지금 현재 처음에는 좀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는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만 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1차적인 목표가 20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흐름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저 검색어에 LG전자가 올라와 있길래 왜 올라와 있나 보니까 16일에 통돌이 세탁기 AI를 갖춘 또 통돌이 세탁기가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가전제품 쪽으로 또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LG전자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표님 관심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가져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저치되었던 IT, 반도체, 부품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좀 가져보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중소형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막 가려고 하다가 한 1월 중순부터 조정 장세가 나오면서 못 갔었던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 아직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은 좀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상승을 좀 이끌을 수 있는 섹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은 IT 쪽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됐든 OLED가 됐든 이런 쪽에 대해서 장비 부품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는 원래 좋았었고 디스플레이는 OLED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기대해볼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해 가지고 탈일본 부품화 뭐 소재 이런 부분들에 가서 정책 선정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전체 매출을 차지한다라면 아주 작은 매출이지만 태양 전지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성장 먹을거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본다라면 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1차 상승을 보였었고 1월 말에 좀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그것을 단번에 이겨내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현재가 전후로 해서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목표가는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1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려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0,000원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조금 분할 매수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정 엔지니어링,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 신재생, LED, OLED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제조사가 되겠고요. 어쨌든 정부의 정책적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11,750원 높게 잡으셨네요.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주정 엔지니어링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